네, 2022년 9월 2일 오후 11시 2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네요. 후오비 글로벌 9월 15일부터 중국 사용자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완벽하게 입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네. 건당 500 USDT 500달러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후오비 글로벌이 이렇게 중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암호화폐 입금을 중단한 이유는요. 중국 현지 규제 정책과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후오비는 중국 사용자들의 단계적 정리를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가 후오비였습니다.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지금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러잖아요. 이때는 바이낸스는 완전히 쩔이었고요. 이때 당시 후오비가 가장 유명한 거래소였어요. 근데 2017년도 때 중국에서 갑자기 거래소 중단을 시킵니다. 거래소들이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려요. 네. 그래도 뭐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서비스가 됐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일단은 중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코인 거래를 다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죠. 그리고 현재 경제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는 거는 불편하죠.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자산들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합니다. 홍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런 거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거래소, 이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끔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은 자금을 유출시키기 가장 좋잖아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해외로 보낸 다음에 또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가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출금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CBDC 전자화폐를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도 바로 이처럼 이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100%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CBDC 전자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후오비 글로벌에서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한다는 거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빠님 그럼 중국 사람들은 더 이상 코인 안 하나요? 악재 아닌가요? 아니요. 어차피 중국 사람들은 거래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P2P 거래, 장외 거래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해요. 중국에서는 실제로 거래소를 중지시켰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채굴 기업들, 채굴자들은 거의 다 중국계예요. 중국 사람들이고.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간 중국 사람들이 채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비탈릭이요. 비탈릭은 이더리움을 만든 개발자예요. 이더리움을 만든 개발자고요. 비트코인이 POS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할 거다.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POW죠. 이 채굴기를 통해 갖고 전기를 사용해서 채굴하는 건데 현재 비트코인 역시도 POS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S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중순이면은 확실하게 POS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도 POS로 전환이 된다면은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비트메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채굴 펌웨어를 출시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메인은 그 뭐 코인 오래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우지한.
우지안이라고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해시 파워, 쉽게 말해서 채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비트메인은요. 근데 비트메인에서는 이제 채굴기를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굴기 이름을 뭐 엔트풀, 뭐 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코인들이 원래 이더리움을 채굴하거나 비트코인을 채굴하도록 만들어진 기계거든요. 쉽게 말해 채굴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채굴할 수 있게끔 펌웨어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호환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호환이 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채굴이 많아지겠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에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인기는 있어질 겁니다. 인지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공급도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저는 호재로 될지 악재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채굴업자들이 세력이거든요. 그럼 채굴업자들은 본인이 채굴하는 코인의 가치가 상승해야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력질을 한다는 거죠. 그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소외받는 코인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되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주류 코인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 선물 1일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 네. 머지 임박 영향, 이 머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 머지는요, 바로 이더리움의 POS 전환 되는 코인을 머지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중요하죠. 외신 비트코인 2700불 돌파 시 숏 스퀴즈 발생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2360불이에요. 그러면 현재 한 250불 정도 남았거든요. 한 350불 정도? 350불 정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350불 정도만 올라가면은 숏 스퀴즈가 발생한다. 숏 스퀴즈는 뭐냐면요. 이 숏을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하락한다라고 베팅을 했다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숏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숏을 쳤다가 롱으로 바꾸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갑자기 롱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숏이 오히려 반대로 청산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2700불이 넘으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분석에서도 비트코인 2700불에서 2800불을 넘어가면은 22000불에서 23000불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해외 차트로 보면은 2700불에서 2800불을 도달하느냐 마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비트 9월 6일부터 현물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이비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마진하는 거래소예요. 여기서 마진하는 거래소에서 뭐 현물을 누구나 할까요? 몇 명이나 할까요? 그게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일본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암호화폐 심사 과정 간소화 추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일본 관련된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초창기에는요, 일본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주도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만 해도요, 그때 마운트 곡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일본에 있었고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나카모토 사토시, 일본 사람 이름이죠. 이럴 정도로 일본 커뮤니티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많은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하기 최악의 조건이에요. 왜? 일단은 코인을 했을 때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번 게 종합과세로 들어갑니다. 종합과세로 들어가면은 내가 월급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있고 코인으로 5천만 원을 벌면 이 사람의 수익이 1억으로 잡혀버려요. 그러면은 세금을 매길 때 1억에 대한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는 월급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코인으로 5천만 원 벌었다는 것 때문에 1억 이상의 수익이 나온 사람으로 책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번 것보다도 마이너스가 돼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코인이나 주식을 안 해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거래소에서 상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규제 당국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시킬 건지에 대해서 규제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코인들이 상장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래 몰래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일본 쪽의 투자자들이 공적적으로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변화하고 있죠. 과세에 관련된 것도 한 20% 정도의 세금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금융청에서도 암호화폐 심사 과정, 쉽게 말해 어떤 코인을 상장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예전이랑 다르게 좀 더 합리적으로 상장시키겠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자금이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호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비탈릭이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네요. 암호화폐 하락장 예상보다 늦게 왔다. 미래엔 주식만큼 안정성을 갖출 거다.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이 더 일찍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나는 지난해 이어진 강세장이 끝나고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이전 최고점을 넘어선 지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버블이 꺼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번 강세장은 무려 1년 반이나 지속됐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안정적이 될 것이고 금이나 주식 시장만큼 변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비탈릭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2017년도 때 코인 하신 분들 계세요? 2017년도 때 이더리움이 6만 원, 3만 원, 2만 원 하다가 45만 원의 단기 고점을 찍어요. 예, 이더리움이 45만 원의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비탈릭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더리움이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2017년 그때가 한 6월 달인가 4월 달인가 6월 달쯤 그 소리 했을 거예요, 아마. 야, 그리고 나서 비탈릭이 죽었다라는 루머가 막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7만 원까지 떨어져요. 왜?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이더리움이 고평가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겠다 죽겠다 이더리움 가격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 예. 2017년도 때 예, 이더리움 가격 만 원, 2만 원 했어요. 4월 달에 6만 원, 7만 원 하다가 45만 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예, 그거 생각하면 지금 가격은 여러분 꿈의 가격이에요. 꿈의 가격. 예, 죽는다 죽는다 하지만 이 시장은요 계속해서 커왔습니다. 네, 좌우장펑 바이낸스는 중국 기업 아니다. 중국 기업 아니죠. 예. 바이낸스는 우리는 중국 거래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우장펑이 중국계죠. 예, 중국계 사장의 대표가 CEO가 중국계인 거고 실제로 바이낸스는요 여기저기 법인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메인 법인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예, 비밀이잖아요. 옛날에 저가 말 많았는데 바이낸스가 어디에 본사가 있느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비밀로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원래 62%가 뭐였다고요? 지난 1년간 비트코인 매도한 거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62%는 1년 동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지만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가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상승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오뽀야, 너 작년 11월 달에도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거로 얘기를 했잖아. 네. 저 그렇게 얘기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그때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들도 1년 동안 팔지 않았다고요. 안 팔았다고요. 그렇게 돼도.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이 소수의 결정이 아니고요. 이 시장을 크게 보는 대부분의 고래들, 장기 투자자들의 관점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팔고 지금 샀으면 얼마나 큰 수익을 봤을 텐데 그때 팔았으면요 지금 사지도 못하고요. 팔았다가 또 바로 샀을걸? 어차피 물려 있어요. 그건 결과론입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은 이미 제가 하는 얘기 듣지도 않았고요. 이미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예, 쓸데없는 변명을 해봤고요.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요즘 들어서.
또 뭐가 있어요, 뉴스가. 네, 저스텐선이 4일 동안에 이더리움을 2만 개 이상 매수했네요. 예. 이더리움은 여러분 9월 중순쯤에 이제 머지가 되잖아요. 9월 6일날 1차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더리움을 통해 가지고 알트 시장이 한번 확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 샌드박스 MBC와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 체결. 네. 뭐 아무튼 뭐 더 샌드박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더 샌드박스에서 MBC랑 뭐 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더 샌드박스는요,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추가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어갖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별개죠. MBC에서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메타버스 사용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기 뉴스 그 프로 보니까 아바타 싱어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바타 싱어 나와가지고 뭐 가수들이 아바타로 돼가지고 가상현실에서 3D로 4D 형태로 막 나와서 뭐 공연하고 이런 게 있던데, 아무튼 그런 거를 MBC에서도 더 샌드박스와 연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는 뭐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